이변수 함수의 편도 함수를 계산하는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함수는 fx, y는 x m승 곱하기 y n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뭘 할 거냐면 x는 고정해 두고 y만 변화시키는 거니까 수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변화 상황이. 이 이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델타 y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x는 고정해 두고 y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y 대신에 y 더하기 델타 y를 넣고 x는 고정해 두는 겁니다. 이 녀석이 우리의 델타 f고요. 자, 그럼 실제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 fxy는 어떻게 되죠? x m승 곱하기 y n승이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더하기 델타 y로 바꿔치기 한 거는 여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덩치를, 이 한 무더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x의 m승이죠. 근데 우리 극한은 델타 y에 대한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x는 지금 고정해 두고 있는 거잖아요. 수직적인 변화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수니까 뛰쳐나갑니다. 공통으로. 그럼 남는 파트만 생각해 보면은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y 더하기 델타 y의 n승 마이너스 y의 n승이에요. 근데 이렇게 x 파트랑 y 파트랑 분리하고 나니까 이 y에 대한 극한을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델타 y가 0으로 갈 때 y 더하기 델타 y의 n승에서 y n승을 뺀다? 이건 어떤 함수값의 차이죠? 그렇죠. y 대신에 y 더하기 델타 y를 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y를 y n승으로 보낸 이 함수를 y에 대한 함수로 일변수 함수로 볼 수 있고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녀석, 이 도함수의 정의가 바로 극한 정의가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를 yn으로 보내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예요? n 곱하기 y의 n-1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결국 n 곱하기 x m승 곱하기 y n-1이에요. 결론적으로 x의 m승 곱하기 y의 n승이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라고 하면은 x는 상수 취급하고 뒤에 것만 y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거예요. n 곱하기 y의 n-1. 그래서 정리하면은 n 곱하기 x m승의 y n-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이변수 함수를 y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극한으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자,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fx, y가 주어져 있어요. 일반적인 이변수 함수예요.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x를 x0로 고정해 둘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일변수 함수를 얻어요. 이번에는 y에 관한 일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면은 y를 먹으면은 fx0, y를 토해내는 그런 일변수 함수 g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일변수 함수냐? x0는 상수로 대입해 놨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의 변화에 영향을 못 줘요. 어떤 것만 변화시키냐면 y에 따라서 이 함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y에 의해서만. x는 x0를 고정해 놨으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이 수직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x는 x0를 고정해 놓고 y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변수 함수를 얻었죠. x를 고정해 두면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이 일변수 함수를 얻었어? y에 대한 그러면은 y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가 뭔지도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자, 계산을 해볼까요? y를 fx0, y로 보내는 일변수 함수를 미분할 거예요. 이거는 y에 대한 함수예요. x는 고정해 놨고요. 자, 그러면은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y에 대한 함수니까 델타 y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y분의 델타 g가 되겠어요. g는 어떻게 변해요? y에서의 함수값이랑 y 대신에 y 더하기 델타 y로 바꿔치기한
데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이게 우리의 델타 G예요. 그런데 캐피탈 G는 정의가 뭐였죠? GY는 캐피탈 GY가 뭐였어요? 다름 아닌 X를 X로 고정했을 때 Y에 따라서 결정되는 F의 함수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델타 Y에서의 캐피탈 G 값은 어떻게 돼요? 똑같죠? X는 X로 고정해 놓은 상태고 Y만 Y 대신에 Y 더하기 델타 Y로 바꿔치기 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이 Y에 대한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얻는 녀석은 다름 아닌 요 극한이었어요. 그러니까 X0로 고정해 놓고 Y만 변화시켰죠? 근데 이게 뭐였죠? 바로 F를 Y로 편미분했을 때 얻어진 함수였어요. 근데 X0, Y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X0, Y에서 F를 Y로 편미분한 함수의 값은 바로 GY를 Y로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노테이션이 잘못됐죠. 여기 라운드로 쓰면 안 돼요. 이 녀석은 일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편미분을 할 때는 라운드를 쓰지만 그냥 일변수 미분일 때는 그냥 D로 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 fx, y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x를 고정해 두면 수직적인 변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고정해 두면은 y를 fx, y로 보내는 대응은 그냥 일변수 함수예요. y에 따라서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은 f를 y로 편미분해서 얻은 함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그냥 y를 fx, y로 보내는 일변수 함수를 미분해서 얻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일변수 함수였죠? x는 상수로 고정해 놨으니까 이 녀석은 y에 대한 일변수 함수고 y에 대한 일변수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하면은 실제로 이변수 함수 fxy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x를 상수로 취급하고 그냥 이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 y 우리 이변수 함수가 x m승 곱하기 y n승이라고 합시다. 뭐 m과 n은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럼 이 녀석을 y로 편미분해서 얻은 편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y로 편미분하라는 얘기는 x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수 취급하면 이거 어차피 이건 상수죠. x m승 해봐야 상수 곱하기 y n승이에요. 그럼 이거를 y로 그냥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일변수 함수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y의 n-1이 되고 나머지 x m승은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y로 편미분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편미분의 정의를 쓰려면 함수 극한을 써야 되는데 함수 극한 쓰지 않고 그냥 일변수 함수 미분으로 계산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겠죠?